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대다수의 직업에는 고객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대면하든 전화 통화로든 하루에 수많은 고객을 상대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객이 있는 회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각종 조치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호하는 고객응대 업무란 어떤 업무를 의미하나요? 고객응대 업무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아니면 전화,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상대방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을 합니다. 흔히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것 외에도 콜센터, 텔레메카터 등 업종 구분 없이 고객을 응대하는 모든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 이런 고객응대 근로자가 있다면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가장 먼저 고객에게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를 하거나 음성을 안내를 해야 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오니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등은 하지 말아주세요. 고객님의 정보보호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통화 내용은 녹음됩니다. 이런 음성 안내를 통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고객들한테 이제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사전에 알려줘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음성 안내 말고도 관공서나 마트, 병원에 보시면 고객응대 근로자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바로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조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응대 매뉴얼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고객응대 매뉴얼에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대응 지침, 처리 절차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호를 위한 사후조치나 보호조치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매뉴얼을 마련만 해서는 조치를 다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에 대한 내용과 건강장애 예방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고객응대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는 필수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고객응대 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객응대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한테도 교육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 사람들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외에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서 회사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은 회사가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사전적 조치 말고도 고객 등 제3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후 조치도 해야 합니다. 네, 가장 먼저 해당 상황에 연루된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만약 피해 근로자가 상황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도 업무에 복귀했을 때 지속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런 건강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면 업무 전환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두 번째 조치는 휴게 시간의 연장인데요. 회사는 피해 근로자가 휴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경우에 폭언 등이 일어난 장소와 분리된 곳에서 실질적인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건강장애 관련 치료나 상담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장애, 이런 것과 관련된 치료는 업무상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실제로도 고객응대와 관련해서 뇌혈관 및 심장질환,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 이런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법에 상담에 대한 지원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담에 대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근로복지net,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대해서 이제 그 직원이 고소, 고발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면은 회사는 필요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녹취나 녹화 자료 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피해 근로자를 지원을 하거나 법적인 행정적인 조치 지원 등을 포함을 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 조치는 회사가 취해야 하긴 하지만 회사에서 하지 않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노무사님, 피해 근로자가 이런 사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치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당신이 고객과 문제가 있었으니 당신은 해고입니다 라고 회사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불리한 조치를 하는 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불리한 조치를 했다라고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고요. 만약 회사가 산업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정신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산업법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에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의 성적인 언동을 통해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꼈다면 회사의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고충 해소 요청을 인지를 하면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근무 장소를 변경을 하거나 배치를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유급휴가 명령을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해고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 신청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한 영상을 기존에 다뤄봤었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